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포항을 시작으로 본격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경북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6개 해수욕장은 9일부터, 경주와 영덕, 울진 해수욕장 19곳은 오는 16일부터 개장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다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정 놀고 싶은 사람들 이제 여기 와서라도 이제 그냥 쓰고 이제 즐겁게 놀면 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지정 출입구 이외에는 모든 해수욕장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발열 검사와 안심콜 등록을 마쳐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체온을 잰 뒤 안심밴드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객은 해수욕장 이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포항시는 해수욕장에 방역요원 45명을 추가로 투입해 등록되지 않은 이용객에 대해 수시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을 돌면서 이제 밴드랑 체온 측정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해수욕장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체온을 재고 방문 이력을 남기도록 하는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또 언제라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해수욕장 운영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수욕장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 일시 중단을 시킵니다. 일시 중단 후에 보건소와 협의해서 다시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피서객이 급감했던 지난해 여름보다는 사정이 나아졌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자체도 해수욕장 개장을 크게 반기지만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 토함산 자연휴양림의 주야간 체험형 관광시설인 판타지 경주가 조성됩니다. 판타지 경주는 주식회사 짚라인코리아에 150억 원을 투자해 2.5km 구간의 짚라인과 포레스트 룸이나 스카이트레일, 글램핑 등 내년 9월까지 체험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경주시는 짚라인코리아와 MOU를 체결하고 자연휴양림 변경 승인 등 인허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국 최하 1위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북 지역 여성 공무원 비율은 40.1%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도 경상북도는 12.7%로 충남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대구 지역 여성 공무원 비율은 46.4%로 전국 평균 46.6%와 비슷했지만 8대 대도시 중에는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접촉을 줄이려다 보니까 식사를 배달 도시락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식자재를 쓰고 또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온 구미의 한 도시락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새우에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은 2020년 5월, 1년이 넘었습니다. 도토리묵과 어묵도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이 업체는 이렇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자재로 도시락을 만들어 근처 회사에 제공하다 적발됐습니다.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 용기를 사용하면서 다 먹은 도시락을 다시 수거해 왔는데 남은 반찬은 재사용했다고 전 직원은 말합니다. 음식을 도시락 싸고 남은 차를 이쪽으로 가가 재사용하고 저쪽으로 가가 재사용하고 음식 버리는 법이 없어요. 식자재 들어오는 것도 그거 가보면 박스나 멀쩡하지 야채도 어디가 다 물러 터지는 거 있잖아요. 못 쓰는 거 다 들어요. 업체 측은 고의로 그런 건 아니라며 앞으로 식자재 관리를 꼼꼼히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 건 인정하는데 어제 시장에서 다 조사받아 봤거든요. 이 업체는 구미시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매일 4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구미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등재는 경과된 거에 대해서 항의서를 받았고 행위 처분도 영업 정지 15일 행위 처분에 나갈 겁니다.
지난해 식약처가 전국 배달 음식업소를 단속한 결과 위생 적발 건수는 3,9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2배 늘었습니다. 식약처는 배달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 지역 카드 가맹점 매출 데이터 분석 결과 올 상반기 지역의 카드 소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 소비 추정액은 6조 817억 원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에 비해 2% 감소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8%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군 지역의 소비가 지난해보다 15% 상승했고 시 지역의 상승률 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주시가 매년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인구정책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5개 분야 54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 아동 친화도시 조성, 여성 행복드림센터 건립,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경주시 인구는 2018년 말 기준 25만 6,864명에서 지난해 말 25만 3,502명으로 3,362명이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근해자망 어업 어구를 이용한 오징어 어획을 제한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과거 참조기를 주로 잡아온 근해자망 어업이 오징어 잡이에도 뛰어들면서 금해 체납기어업과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의 어업 분쟁이 발생하고 자원 남획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해수부는 경남 거제 앞바다인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 어업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하고 서해안 일부 해역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야간 조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조 사용으로 많이 쓰이는 대형 국화는 일본 품종의 점유율이 높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품질 좋은 국산 품종을 개발해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대형 하우스 안이 온통 흰 국화로 가득합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품종 백강입니다. 주로 대형 화환에 사용되는데 꽃이 크고 꽃잎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단단하고 꽃잎이 잘 빠지지 않아 유통에 문제가 없고 특히 회노병에 강해 농약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병 걱정 없이 재배를 할 수 있고요. 또 꽃이 예쁘고 수명이 길어서 상품화되는 비율도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화 재배 농가에서 백강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2018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백강은 매년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화훼 시장의 평가도 좋습니다. 꽃을 오래 보기를 원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 기호에 맞고 또 꽃이 튼튼해서 수송과 유통하기에도 좋은데 국내 대형 국화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백강보다 먼저 개발한 또 다른 국산 국화 백만은 상품성을 인정받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2006년 0.9%에 불과하던 국산 국화 보급률은 국내산 신품종 개발 덕분에 지난해에는 33.1%까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내수 및 수출 시장에서도 모두 통할 수 있는 고품질의 국화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완전한 품종 독립을 이룬 딸기를 선두로 화훼를 비롯해 국산 품종 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우리 농업에서 일본 품종을 빠르게 대체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적개원을 두면서 영업자 면적과 객실수 등 일정 요건이 되는 유흥주점의 경우 일반 건축물보다 최대 20배에 달하는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올해는 중과세 부분을 감면하고 일반 세율로 과세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유흥주점의 중과된 세액은 대부분 건물주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이번 중과세 감면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공공배달앱 출시를 앞두고 포항과 김천 등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경북 민관협력형 배달앱은 가맹점에 대해 타임 할인과 쿠폰 할인, 스탬프 적립 기능과
주문 배달 원스톱 처리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경북도는 중개 수수료는 1.5%로 공공 배달앱 사업자가 현재 서울과 세종시 등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이 많은 노하우로 가맹점을 관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과 홍보물 제작 마케팅 지원 등 6개 분야 17개 세부 지원 사업으로 22개 기업에 최대 1,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로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어업기술센터가 올해 신규 수산업 경영인으로 어업인 후계자 15명, 우수 경영인 2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어업인 후계자는 어업 경영 경력이 10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어업인이고 우수 경영인은 만 60세 이하로 어업인 후계자에 선정된 지 5년 이상 돼야 합니다. 수산업 경영인에 선정되면 시설과 장비 구입비 등을 융자 지원받는데 어업인 후계자는 최대 3억 원, 우수 경영인은 2억 원까지며 만 35세 미만 청년과 여성 어업인은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수여하는 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경주시가 전남 곡성군과 울산 북구와 함께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시는 행정혁신과 문화관광, 복지, 보건, 산업경제 등 4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고 지역개발과 환경안전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